안녕하세요. 조인시 윤드림입니다. 어느덧 High Availability Application on AWS 클라우드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우리는 AWS VPC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RDS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EC2 인스턴스 위에 파이썬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ELB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도메인과 SSL 인증서만 올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DNS, 다른 말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알아먹기 쉬운 이름으로 변환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DNS 덕분에 인터넷 사용자가 기억하고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HTTPS는 HTTP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중요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서 HTTPS는 지금은 필수 요소이죠. AWS는 Route 53이라는 관리형 DNS 서비스와 ACM이라는 SSL 인증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하던 작업을 지금은 원클릭에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빠르게 리뷰하고 앞으로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 네트워크를 만들고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했죠. 퍼블릭 서브넷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요. 로드 밸런서를 배치했죠. 첫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EC2와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했고, 두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RDS MySQL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인스턴스를 실행을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나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만약 사용자 요청이 늘어나면 인스턴스 숫자를 늘려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라우트 53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붙이고요. ACM을 이용해서 SSL 인증서를 발급해서 HTTPS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 겁니다. 먼저 DN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언급드리면 여기에서 DNS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만 다룰 겁니다. DNS는 인터넷의 전화번호부라고 보시면 되죠. 전화번호 외우기 힘드니까 전화번호 옆에 상호명 혹은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숫자로 된 IP 주소는 사람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3.232.9825 이런 번호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대신 따따따.joinc.co.kr 이렇게 등록하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죠. DNS 덕분에 사람들은 숫자를 입력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름 기반으로 입력함으로써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도메인은 ICANN이라는 국제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관리 대행사가 도메인 시스템 유지와 도메인 등록 같은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아, 카페24, 후이즈 같은 기업들이 도메인 관리 대행사고요. 개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면 한두 번쯤은 도메인 등록 관련된 작업을 해보셨을 겁니다. AWS는 그 자체적으로 도메인 관리 대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라우트 53은 AWS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관리 서비스입니다. 도메인 이름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국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등록 대행사를 통해서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라우트 53은 AWS, ELB, EC2, S3, RDS 등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잘 통합되어 있고요. 또한 API를 이용해서 DNS 기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라우트 53을 이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부적인 것들이 추상화되죠.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만 해도 백엔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면접 인터뷰에서 OSR 7계층이니 소켓, 리눅스에서 오픈 가능한 파일 개수 등 이것들을 꽤 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물어보긴 하는데 양념 수준으로만 확인해 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개발 디버깅 툴, 네트워크 환경 등이 좋아져서
알면은 좋기는 한 지식 정도가 되었거든요. 세부적인 것들은 실무를 통해서 배우면 된다. 이런 환경이 된 거죠. DNS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긴 하지만 굳이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되죠. DNS는 기본적으로 IP와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IP, 네임,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필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 정보를 레코드, 보통은 DNS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DNS의 핵심입니다. DNS 레코드는 주로 관리하는 핵심 자원인 IP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레코드는 192.168.5.4와 같은 IPv4 형식의 IP 주소를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만약 서버에 고정 IP가 있다면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AWS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보통 ELB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ELB는 IP가 아닌 시스템에서 만든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레코드는 아닙니다. AAAA 레코드는 IPv6 형식의 IP 주소를 매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IPv6 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주소는 아니라서 역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CNAM은 IP 주소 대신 도메인 이름이 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도메인 이름은 그대로이고 대신 IP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A 코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IP 주소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러면 서비스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CNAM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ELB 같은 경우에 IP가 아닌 도메인 이름이 할당되는데요. CNAM을 이용해서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Alias는 라우트 53의 확장 레코드이고요. DNS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현 방식에 따라서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AWS는 ELB, S3, 클라우드 프론트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Alias라는 확장 레코드를 만든 거죠. NS는 여러분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네임 서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MX 레코드는 이메일을 전송할 메일 서버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있는데요. 이 중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A 레코드, 그리고 AAA 레코드, CNAME, alias 레코드 정도입니다. 그리고 ELB와 관련해서는 CNAME과 alias 정도를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동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 레코드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joinc.co.kr 같은 도메인 주소를 입력할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DNS 서버에 joinc.co.kr에 IP 정보를 요청하는 쿼리를 보낼 겁니다. 그럼 DNS 서버는 joinc.co.kr에 대한 IP 정보를 찾아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해당 IP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CNAME과 alias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CNAME과 alias 모두 작동 방식은 동일하니까요. 표준인 CNAME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EC2 인스턴스로 구성된 joinc 서버가 있고요. ELB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도메인 이름이 붙었습니다. AWS는 자신들이 만든 자원들에 대한 도메인을 자신들이 정한 포맷에 맞춰서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라우트 53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메인 탭을 만듭니다. CNAM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joinc.co.kr을 입력하면은 라우트 53이 요청을 하게 되고요. 라우트 53은 CNAME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ELB 도메인의 IP를 확인, IP 목록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ELB도 가용성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IP의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IP의 목록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IP 중 하나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IP는 ELB 서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ELB로 요청하게 되고요. ELB는 서버에 요청을 프락시하게 됩니다. CNAME과 alias는 사용 메커니즘은 차이가 없습니다. alias는 라우트 23의 확장이고요. AWS에서 생성된 자원의 이름을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ELB의 도메인 이름을 붙일 때도 뭐 CNAME, alias 기본적으로는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조인씨는 AW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ELB로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route 53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nslookup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도메인 이름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joinc.co.kr은 cname 타입으로 ELB 주소를 도메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B 도메인이 연결된 IP 주소의 목록을 이렇게 리턴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웹브라우저는 이들 중 하나의 IP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 IP가 3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용성 때문입니다. 조인시 서버는 2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ELB가 하나의 서버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2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AWS는 ELB의 가용성 설계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2개 이상의 IP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ELB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서비스가 작동을 하겠죠. HTTPS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CQ의 줄임말로 HTTP의 암호화 버전입니다.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사용자 이름, 주소, 이메일, 패스워드 등의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달하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암호화 프로토콜로는 TLS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SSL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SSL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웹서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프라이빗 키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복구하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고요. 사용자에게는 퍼블릭 키를 주는데요. 이 퍼블릭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퍼블릭 키는 웹서버의 프라이빗 키에서 발행한 거고요. 따라서 사용자가 퍼블릭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는 반드시 해당 퍼블릭 키를 발급한 프라이빗 키를 가진 웹서버만이 복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SSL은 인터넷 보안의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SL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도 SSL 인증기관이고요. ACM은 AWS에서 SSL 인증서를 관리하고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ACM은 AWS 기능들과 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한 인증서를 ELB 등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쇼타임에서 인증서를 ELB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ELB와 SSL 오프로딩 그리고 어떤 식으로 HTTPS가 작동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CM은 도메인에 대한 SSL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조인시를 예로 든다면 조인시 COKR 도메인은 AWS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니 믿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조인시를 서비스하는 ELB에 적재합니다. 이것을 SSL 오프로딩이라고 하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일단은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AWS 콘솔에서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이 작업을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은 사용자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HTTPS로 요청을 하면 로드 밸런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평문으로 바꾸고 이 요청을 웹서버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VPC는 외부로부터 격리된 네트워크이니까요. 이 영역에서는 굳이 암호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DNS에 대한 개념, AWS의 DNS 관리 서비스인 라우트 53, HTTPS에 대한 개념, 그리고 AWS의 SSL 인증서 관리 서비스인 ACM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번 강좌는 쇼타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AWS 상에서 직접 구축하고 테스트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익히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